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1일 1문제의 주제는 2항과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은 첫 강의죠. 사실 중학교 1학년 첫 강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유리수의 덧셈 뺄셈과 같은 파트는 여러분이 훈련으로 그래서 교과서를 한 수십 번 반복해서 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이건 개념의 정립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하는 훈련과 연습의 영역이라서 오늘은 2항과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2항을 알려면 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해요. 등식의 성질이란 무엇이냐? 그럼 등식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2x는 8, 2 더하기 4는 6처럼 이렇게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등식의 성질이란 무엇이냐? 등식의 성질은요, 이렇게 A는 B일 때요. 요 양변에 우리가 이걸 우변이라고 하고요. 얘를 좌변이라고 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의 차이예요. 오른쪽에 있으면 우변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으면 좌변이라고 합니다. 자,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서로 같을 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얘를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훨씬 이해가 가요. 2는 2야. 저 여기다가 2를 똑같이 더해도 2를 빼도 2를 곱해도 2를 양변에 이렇게 똑같이 나눈다고 하면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죠. 되셨나요? 이게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이렇게 사칙연산을 다 하면 똑같은 수를 다 똑같은 사칙연산을 해도 좌변과 우변의 이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가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2항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2x 더하기 4는 7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플러스 4를요. 이 변이 좌변에 있는데 우변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옮길 때 이 항의 부호인 플러스를 바꿔서 마이너스로 옮기는 것을 이 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이 넘어갈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넘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을까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ax 같은 거예요. 아니면 2x, 3x, 4x 더하기 7 이렇게 x에 대한 항이 있는데 이게 1차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만 되어져 있으면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정식은 반드시 는영의 형태를 가져가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방정식이란 x에 대한 1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워볼게요.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괄호가 보인다면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먼저 풉니다. 두 번째, 1차 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좌변과 우변 이거 중요합니다.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x의 개수로 나누어서 x는 수, 이 수가 이제 1, 2, 3, 4, 5, 6 이런 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런 수로 나타내라 라는 거고요. 개수가 소수나 분수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개수를 모두 정수로 바꾸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어서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1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봤을 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문제는 괄호가 없습니다. 그렇죠? 괄호가 없다면 방금 위에서 봤던 이 분배 법칙으로 괄호 먼저 풀기를 스킵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차 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요걸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x에 대한 항이죠.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내라? 좌변. 자, 그럼 이렇게 상수항은 우변입니다. 상수항도 앞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얘가 지금 2항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x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기 2x가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 다시 써볼게요. 2x입니다. 자, 그리고 요 상수항 마이너스 4가 2항이 되면서 2항 되지 않는 이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4가 2항 되면서 플러스 4가 된 거예요. 자, 그럼 x 더하기 2x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3x, 그렇죠. 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3. 그래서 3x는 3까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였죠? 자, 볼까요?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눕니다. x의 개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x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자, x 앞에 있는 숫자 지금 이거 뭐예요? 3이에요. 그러면 3으로 양변을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는 1. 됐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풀이 1번의 답, x는 1.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5x-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3x를 이항하는 거죠. 마이너스 2도 이항해야 되는 겁니다. 이항하면 부호를 반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x 더하기 3x는 2 더하기 2가 되죠. 이항한 애들은 다 전부 부호 바꿨어요. 자, 그럼 얘네 두 개 계산하면 8x는 2 더하기 2는 4. 자,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인 8로 양변을 나누는 거니까 x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3번 풀어봅니다. 2 빼기 3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요것도 얘를 이항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이항해야 하니까 이항하면 부호를 반대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 마이너스 3x는 이항 안 하니까 그대로 두고 이 마이너스 x를 옆으로 보내니까 플러스 x는 마이너스 6 이항 안 하네 그대로 쓰고 이항 한 애를 부호를 반대로 되셨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 그럼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개수로 양변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4, 얘는 x. 그러면 x는 4가 나오겠죠. 그래서 3번 답은 x는 4가 됩니다.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도 여기 이항하는 애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3x 요거 이항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 숫자 플러스 8도 이항해야 됩니다. 자, 얘는 이쪽으로 이항할 거고 얘는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자, 여기 이항하는 3x 그대로 두고요. 이항하는 마이너스 3x 이항되면 부호가 뒤집어지니까 플러스 3x가 될 거고 이항 안 하는 4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8이 이항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6x는 4 빼기 8, 그러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x는 6으로 양변을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6으로 양변을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6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되셨나요? 이제 2번으로 가서 괄호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 우리 위에서 가로가 있으면 뭐라고 했냐면 괄호를 먼저 분배 법칙으로 풀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괄호 앞에 있는 이 보여요. 요 이를 양항에 전부 다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배하면 2x 더하기 10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분배하는 거니까 여기다가도 분배, 여기다가도 분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옆으로 이항하면 이항하는 2x는 그대로 두시고 2x 더하기 x가 될 거고, 플러스 10이 이항되면 이항 하나는 7은 그대로 두고 플러스 10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0이 된다. 그럼 2x 더하기 x는 3x고요. 3x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계수 3으로 양변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1 마이너스 3의 2x 마이너스 1이 괄호. 이 상태에서는요, 마이너스 3을 분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양변에 분배하면 1, 마이너스 3 곱하기 2x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과 곱해지면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3이랑 1 이렇게 숫자끼리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냥 계산을 해버리셔야 돼요. 그럼 1 더하기 3이니까 4 빼기 6x는 마이너스 5x가 된다. 자, 그리고 얘를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5x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4, 마이너스 4. 자,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양변에서 나누어 주시면 4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x는 4가 되는 거죠. 2번이네요. 2번의 정답은 x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풀이도 일단 지울게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죠. 얘도 이렇게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6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 6x를 옆으로 이항합니다. 여기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이항 안 되는 거 그대로 쓰시고 선생님이 쓰는 그 순서까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x 그대로 두시고 이항하는 플러스 6x가 부호가 뒤집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 그대로 두시고 플러스 6이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요 마이너스 7을 양변으로 이렇게 나누면 x는 7분의 8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7을 양변에 나누면 x는 7분의 8. 그래서 3번의 정답은 x는 7분의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봅니다. 얘는 괄호 앞에 4가 있죠? 그럼 얘를 분배하는 거예요. 4x-4는 또 3을 여기다가 이렇게 분배하니까 3x-21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1 더하기 1을 먼저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1 더하기 20은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0이라고 쓰고요. 얘를 옆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4x 이항 안 하는 거 그대로 두고 이항 안에 부호 반대로 뒤집고 그럼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반대로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20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x,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4번의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는 분수인 거예요. x 더하기 5분의 2 빼기 1은 2분의 x입니다. 자, x 더하기 5분의 2 빼기 1은 2분의 x예요. 자, 여러분 요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5분의 2 빼기 1이면 1은 5분의 5로 바꿀 수 있고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5분의 3은 2분의 x가 됩니다. 자, 이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다양한데요. 우리가 보통 분수가 있으면 일단은 전부 정수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정수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앞서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양변에 각각의 항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면 똑같은 등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와 2의 최소 공배수를 여기다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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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이 곱해주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5와 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10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10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10을 곱해준다 그 말이에요. 전체 항에다가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10을 곱한 식이 되면 10x 그리고 10을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6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5x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이항할 애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디를 이항해야 되냐? 5x하고 마이너스 6을 이항해야 할 것 같아요. 얘를 먼저 이항할게요. 자, 그럼 이항 하나는 10x 그대로 쓰시고 5x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6 이항할게요. 얘를 이항하면 부호를 반대로, 그러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5x는 6이기 때문에 양변을 5로 나누어서 x는 5분의 6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풀어볼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풀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이 1차 방정식의 이항과 1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학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서서 그간 공부를 안 해왔던 게 있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에 있는 연산 죽어라 복습하시고 또 복습하시고 똑같은 문제 계속 풀면서 틀린 게 없을 때까지 하신 다음에 1차 방정식의 이항도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배운 1차 방정식은 되게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이라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요게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와 이항, 오늘 배운 과목 그리고 강의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확실하게 개념 반복하셔서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강의 무한반복하세요.